네, 안녕하세요. 맨땅의 일본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가족 편인데요. 가족, 이제 보통 저희가 아이들한테 언어를 이제 우리 말을 시킬 때 보통 이제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엄마, 아빠죠. 그리고 먼저 알아가는 게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뭐 이렇게 해서 동생 해서 동생에서 가족들에 대해서 먼저 알잖아요. 보통 이제 보면은 일본어 책 이제 교재 보면은 보통은 먼저 숫자가 나와 있어요. 이제 히라가나랑 카타카나 그리고 청음 타음 이렇게 이제 발음 기호랑 다 떼면 그 다음 이제 보통은 이제 숫자가 나오는데 근데 가족이 이제 가족 관계도 조금 더 중요한 게 보통 보면은 저희도 이제 그렇게 먼저 배울 때 그리고 말을 할 때도 이제 어, 가족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이번 시간은 가족으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네. 그리고 자, 추천과 절차,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러면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보통 이제 가족이라고 하면은 가족의 발음은 가족구라고 해서 이렇게 되는데 와타시 나라는 뜻이죠. 나. 지금 보통 와타시 같은 경우는 여성분들이 많이 쓰는 나를 지칭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보면은 여자식 일본어가 있었고 남자식 일본어가 있었거든요. 요새야 뭐 그렇게 그 큰 의미를 두지는 않는데 그래도 제일 아직까지 남아 있는 게 어, 와타시 나라는 단어에 대해서 나누는 게 와타시가 여자식 일본어면 남자의 경우 어떻게 날 지칭하냐면 보쿠 오래라고 이제 말을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애니메이션이나 이쪽에서 해서 가족들도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그래서 일본어 이제 애니메이션이나 영화 같은 것을 좀 보신 분들이라면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은데, 네, 그대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나라는 단어가 이제 있죠. 나가 있으면 나를 이제 낳아주신 분. 엄마와 아빠. 그러니까 엄마는 오카상 또는 마마라고 하는데요. 보통 오카상 같은 경우는 내 가족이 아닌 다른 가족. 그러니까 만약에 나가 있고 A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A 씨의 엄마를 지칭할 때는 오카상, A상의 오카상이라고 쓰는데 보통 이제 내 가족이잖아요. 내 가족을 지칭하는 경우는 마마라든지 아니면 카상. 보통 이제 오를 빼거든요. 이게 나중에 제가 또 요거는 이제 다 한참 뒤에 나중에 이제 요 접속사 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긴 할 텐데 일단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돼요. 카상 마마 또는 이제 마마 또는 음, 네,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되고 근데 마마라는 말도 보통 이제 큰 어른들이 쓰진 않아요. 그러니까 조그만 애들 보통 이제 영유아 이제 해서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까지 보통 이제 마마라는 말이 영어에도 마마라고 있잖아요. 엄마를 지칭하는 말이 거기서 조금 유래가 된 것도 있긴 없지 않아 있긴 있는데 그래서 보통 이제 좀 보통 여자들이 마마라고 쓰는 경우가 있어요. 남자들도 쓰는데 그때는 뭐냐면 큰 어른들이 쓰는 경우가 뭐냐면 애교라든지 아니면 뭐 부탁할 때 좀 이제 귀엽게 보려고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통 카상이라든지 아니면 오카상이라고 쓰죠. 그리고 예, 아빠라는 말이 오토상 또는 하하도 마찬가지예요. 좀 이제 애들이 귀엽게 보려고 쓰는 경우도 있고, 애들이 이제 오토상보다는 이제 하가 발음이 편하잖아요. 그래서 쓰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도 있겠죠. 위쪽으로는 그 위쪽에 보면은 오지 이상, 요 발음 잘 하셔야 되는 게 할아버지 할머니는 발음을 좀 잘 하셔야 돼요. 왜냐면 보면은 오지 이상이에요. 근데 오지상이라고 되면은 다른 글자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요 장음 기호 요 구분해서 잘 발음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바상 오바상 요거 할머니 바아상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아요. 이것도. 그러니까 보통 내 할아버지를 칭할 때는 지이상이라고 하지 오지이상도 쓰는데 보통은 지이상이라고 해요. 그리고 오바상 똑같이 바상 이렇게 쓰지. 어 오바상이라고 쓰는 경우도 많은데 요 두 단어가 그러니까 오 짤 때도 같은 말이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오니 이상 오빠 아니 우리는 보면은 형 오빠 이렇게 같은 남자 위에 형제인데도 좀 달라요, 말하는 게.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그냥 뭉뚱그려 있어요. 영어는 남동생이든 남 동생이든 이제 형이든 오빠든 이제 남자 형제를 뭉뚱그려 브라더라고 하잖아요. 근데 일본은 남동생을 지칭하는 단어는 따로 있고요. 그리고 이 손 위에 남자 형제, 그러니까 오빠나 형을 이제 통틀어서 오니 이상 또는 니 이상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또 아니라고 하는데, 아니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내 가족을 부를 때, 내 이제 오빠를 부를 때, 오빠나 형을 부를 때 아니라고 하는데, 보통은 이제 아니면 니 이상을 많이 쓰죠. 그리고 오네상 오네상입니다, 여러분들. 또는 오네상, 네상, 아내는 좀 들어보셨을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니면 내상 또까 내상이라든지 이렇게 들어보셨을 텐데, 언니, 누나라는 말을 보통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형제란 말은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남동생, 오또오또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여동생을 이모오또라고 하는데, 보통 이렇게 이제 가족 구성원이 이제 내가 태어났을 때, 내 위에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엄마, 어머니, 그리고 나랑 이제 형, 누나가 있고, 동생들 있잖아요. 그리고, 보면은, 그러면 내가 이렇게 태어났을 경우도 있지만, 내가 이제 결혼을 했어. 결혼을 해서, 가족 구성원이 그럼 달라지잖아요. 왜냐면 결혼을 하면은, 내 아내도 있을 거고, 내 자식도 있을 거고, 그리고 아내의 이제 이런 가족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거를 이제 다음 보겠습니다. 보통 이제 나가 있으면, 네, 쯔마, 요매라고 해서 보통 이제 처라고 하죠. 가족 이제
부인, 와이프라고 하는데, 보통 찌마 같은 경우는 남의 이제 부인을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찌마상 이렇게 해서. 그리고 내 와이프는 요매, 요매라고 하는데, 어 보면은 영화 같은 데도 보면 오요매상이라고 하잖아요. 오요매상, 신부죠. 그리고 이제 신부라고 하는데, 보통 요매라고 많이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근데 이게 이제 이건 남자가 이제 내가 남자이니까 이제 와이프가 있다면 여자분도 있잖아요. 여자분은 이제 남편이라고 하죠. 남편은 보통 휴진, 단나 뭐 이렇게 많이 쓰고요. 단나상, 휴진상, 고휴진상 이렇게 쓰는데, 그 이제 단나상 정도만 이렇게 쓰면은 그렇게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 이제 내가 결혼을 해서 애가 생기죠. 애가 그러면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잖아요. 남자애는 무스코, 무스코라고 하죠. 근데 이제 타인 이제 다른 이제 아이를 이제 제 아는 지인이 결혼을 해서 애를 낳았어. 그러면 애가 남자애야. 그러면 무스코상이라고 하고, 딸이면 무스메상. 근데 이제 내가 낳아서 내가 딸을 낳았어요. 그러면 무스메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쌍둥이가 태어날 수 있잖아요. 쌍둥이를 부르는 말은 후타고라고, 쌍둥이를 지칭하는 말이 있어요. 후타고. 제가 지금 안 적어놨는데, 그거는 이제 쌍둥이가 뭐 덜어 없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이제 보면은 요렇게만 있으면 다행인데, 문제는 내 아내의 가족들이 있어. 보면 처형, 형부, 형수, 그다음 처남, 이런 것도 있고, 장인 장모가 있잖아요. 장인 장모 같은 경우는 보통 그냥 오카상 오토상이라고 해요. 우리나라도 그냥 어머님, 아버지, 어머님, 장인 장모님이라고 하는데, 보통 보면 그냥 가서 어머님, 아버님이라고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거기서 똑같아요. 그냥 어머님, 아버님이에요. 그냥 오토나 오카상 똑같은 말인데, 근데 문제는 이제 처형, 처남, 매형, 뭐 이렇게 매제 뭐 이렇게 되겠죠. 이런 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다음 쪽에 제가 보시면 제가 적어놨는데, 고려오신, 양친, 그러니까 아버지와 어머니를 합쳐서 고려오신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고를 빼도 돼요. 그냥 고를 빼도 료신만 써도 되긴 돼요. 근데 고려신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오가상, 오또상 이런 것처럼 다른 이제 부모님을 표현할 때, 그러니까 A 씨가 있으면 A 씨 양 부모님 하면은 A 상の 고려신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토코 같은 경우는 사촌이에요, 사촌. 네, 우리 보면은 그냥 사촌을 말하는 게 이토코고, 오야코는 이제 부자라고 돼 있는데, 친자라고 돼 있죠, 보통. 이렇게 한자로는. 친자가 뭐냐면 그냥 엄마든 아빠든 부모와 자식 관계, 오야코. 그래서 여기서 파생된 음식이 하나 있죠. 오야코동. 오야코동이 뭐냐면 닭이랑 달걀이랑 이렇게 해서 같이 이제 담아서 만드는 이제 이제 비빔밥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거든요. 그게 왜냐면 보면 닭이랑 달걀이랑 보면 아들과 이제
부모와 자식 관계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왜냐면 닭이 달걀을 낳았으니까. 그래서 오야코라고 하는 이제 오야코라고 써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자, 문제는 이제 이쪽이죠. 기리노 이모토, 기리노 오토토. 이게 뭐냐? 길이라는 말이 의리라는 뜻이에요. 의리인데 의리의 여동생이잖아요. 보면 영어에도 보면 형 이제 처가 쪽이나 이제 나랑 결혼한 배우자의 형제나 이제 자매를 말할 때 brother in law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법적 형제, 법적 자매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 현대에서 이제 결혼이라는 게 보면 법적으로 이제 부부가 되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길이도. 의리인데 남자와 여자 사이에 이제 결혼을 했으니까 어떤 사랑이란 감정도 있지만 의리에 이제 어떻게 보면 나랑 그 형제랑은 피가 이어지진 않았잖아요. 가족이지만. 그래서 의리로 이제 의리의 여동생이고 남동생이고 오빠고 언니다 누나고 뭐 이렇게 해서 누나다 이렇게 해서 기리노 이모토, 그러니까 기리노 오토오토, 기리노 오네상, 뭐 기리노 오토상, 오니상, 오토상 하면 안 되죠. 이런 이제 표현을 하는 거고요. 자, 올라가서 보시면 어, 그러면 이제 제가 원래 여기까지 이제 준비를 했거든요. 이제 조금 더 이제 보충 설명을 하자면 이제 내가 이제 내가 장남입니다, 차남입니다, 뭐 삼남입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삼남부터는 상관없어요. 삼남부터는 이제 나중에 숫자를 배우겠지만 3에다가 남자를 붙이면 돼요. 근데 장남, 차남이 문제예요. 장남, 차남, 장녀, 차녀 이렇게. 장남 같은 경우는 효난이에요. 효난. 그리고 맞나? 저도 헷갈리네요. 갑자기 하려니까. 근데 보통은 거의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음, 효가 아니고 초네. 초난이에요. 초난. 자, 어떻게 적냐면 어, 초남, 장남 길장자 쓰고 남남자. 그리고 차남이 사 맞아 쇼난. 어 지남, 지난. 요렇게 쓰거든요. 요 한자가 맞나? 요 한자 맞네. 이렇게 쓰는데
초난과 진한 요렇게 해서 쓰는데, 요것도 이제 나를 알릴 때, 자기소개서 쓸 때 만약에 쓰시면 조금 더 좋은 이제 단어가 되겠죠. 여자는 장녀, 차녀는 똑같아요. 여기다가 여자만 붙이면 돼요. 초녀, 진여 이렇게 해서 붙이면 되고요. 근데 이런 정도만 아시면 돼요. 근데 더 많아요. 솔직히 말하면 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학렬 이제 유교식 해서 한중일 전부 다 유교를 어떻게 받아들였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일본도 정말 많아요. 가족 이런 지칭하는 단어가. 근데 우리가 주로 쓰는 거는 한 요 정도예요. 요 정도. 뭐 조금 더 하면은 이제 뭐가 있을까요? 그런 정도. 그리고 음 글쎄요, 이런 정도만 하시면 충분히 이제 하실 거고, 이제 제가 조금 이제 거의 요렇게 하고 수업을 거의 마무리할 때가 돼서, 오늘 보니까 제가 이제 동영상 이제 보신 분들도 많이 없고 질문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러면 보통 이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질문하시는 거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보통 이제 일본어 같은 경우 자기가 배우고 싶다고 해서 뉴스를 본다 하시는 분들도 더러 이제 있죠. 뉴스를 보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저도 이제 하는데 나쁘진 않은데, 왜냐면 뉴스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정확하게 이제 표준어를 쓰잖아요. 표준어를 쓰고 표준어를 발음하기 때문에 좋아요. 나쁘진 않아요. 근데 뭐가 문제냐? 듣기는 듣는데 뭐라 듣는지 알 수가 없어요. 솔직히 일본어 초보자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그냥 좀 들리는 분들 하면은 그냥 들리는구나 하면서 이제 이런 말이구나 하면서 아는 데다가 알 수도 있고, 그런 데다가 이제 뉴스 자체가 좀 딱딱하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재미도 없고, 그렇다고 이제 이게 공부식으로 듣자니 이건 공부다 하면서 듣자니 지겹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저는 추천을 드리는 게, 애니메이션 봐라. 애니메이션도 보고 영화, 드라마 이런 거 다 봐라. 왜냐면 그런 것들은 자막이 잘 나와 있잖아요. 자막도 이제 잘 나와 있고, 이제 뭐라고 하는지 듣는지가 아니까. 저는 이제 어떻게 저 같은 경우는 일본어를 공부했냐면, 처음에 이제 접한 게 애니메이션이에요. 저도 애니메이션으로 일본어를 접했고, 애니메이션으로 일본어 공부를 했어요. 솔직히. 근데 중요한 거는 일본어를 이제 애니메이션 본다고 해서 다 이제 모든 애니메이션이 다 좋진 않아요. 왜냐면 자 이제 영화를 예로 들면은 보통 이제 판타지 영화 아니면 조금 이제 판타지나 스릴러 같은 영화 같은 경우는 잘 쓰도 않아. 이제 우리가 가서 일상 대화를 하는데 별로 쓰도 않은 단어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제일 먼저 예로 들게 코난 같은 거, 코난 아니면 데스노트 이런 거 있잖아요. 안 나와 솔직히. 코난에서 주로 나오는 게 이제 뭐 사람 죽이는 방법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칼로 찔러 칼로 찔러 죽였다니, 뭐 안 그러면 독을 먹여서 죽였다니,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도 이제 있는데, 근데 보통 우리가 그런 말을 쓰나요, 현실에서? 안 쓰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제가 추천드리는 게 뭐냐면, 러브 코미디, 드라마, 일상, 이런, 애니메이션들도 있고, 영화들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진짜 제가 생각하는 데는 제일 좋은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잘못 알아들으시고 이제 드라마를 쭉 보면서 하는데, 드라마도 이제 우리나라도 보면 표준어 서울발이 이제 표준어가 있고, 보면 사투리로 이제 이렇게 연기하시는 배우분들이 있잖아요. 일본에 똑같아요. 일본도 똑같이 이제 어느 나라나 이제 사투리가 있듯이 일본도 똑같이 이제 칸사이어가 있고 칸토 말이 있는데, 칸토 말로 이제 배운 분들은 어 일본어가 사투리가 조금 심하게 나와요. 솔직히 말하면 확연히 차이가 나요. 그래서 보면은 그냥 이제 보는 것도 아 이런 뜻이구나 라는 거를 알지만, 그 이제 왜냐면 우리가 그 솔직히 초보자분들은 그런 걸 구분을 못해요. 이게 칸사이인지 칸사이弁인지 칸토弁인지 솔직히 구분을 못해요. 근데 제가 왜 그걸 이제 자막을 꼭 보라고 하냐면, 보통 자막에 보면은 이렇게 좀 친절하신 분들은, 자막을 제작할 때 친절하신 분들은 이런 거를 이제 구분해서 자막을 넣어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투리면 사투리 같이 해서 번역을 채를 사투리로 이제 해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이제 정세밖에 보통 이제 경상도나 이제 전라도 말로 이제 전라도로 말로 이제 그렇게 넣어 주시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보면은 아 이게 사투리구나, 이제 어딘지 아니 이게 그러니까 사투리인지 이제 표준어인지 구분을 하죠.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제 공부를 하면은 이제 듣기 공부도 이렇게 하면은 될 것 같고요. 그렇게만 해도 충분합니다. 저 같은 경우 이제 저도 JLPT 1급 딸 때 보통 청해 이제라고 해서 듣기가 60점 만점이거든요. 보통 저 치면은 보통 60점 만점에 한 58점, 57점 이렇게 나와요. 그렇게만 해도. 저도 일본을 뭐 유학을 한 것도 아니고, 솔직히 유학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저 같은 경우는 일본 여행만 좀 갔다 왔어요. 그것도 오래 갔다 왔죠. 2박 12박 13일 그거 한 번이 다예요. 일본 경험은 그게 다인데, 그래도 그렇게 해서 그 정도면은 괜찮잖아요. 어느 정도 듣는 게 문제가 되는 건 되진 않아요. 대신에 듣는 게 문제가 되진 않지만, 듣고 이게 어떤 말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자막을 꼭 넣어서 보라고 하는 이유가, 이게 그러니까 보통 모르면 그냥 문장을 통째로 외우라고 하잖아요. 똑같아요. 그냥 들으면서 이 문장이 어떤 뜻인지 통째로 외워버리고, 나중에 이제 좀 더 공부하면서 아 이게 이런 뜻이구나 라는 것을 알면은 그게 더 쉽다라는 말이 제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네. 그 외에는 딱히 뭐 별로 없고요. 어, 제가 오늘 이거 녹화본은 바로 이제 유튜브에 올릴 테니까, 그거 이제 유튜브에 디아리 TV 치시면 이제 공부를 하실 수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보시다가 모르는 게 있으면 아프리카 게시판이나 이제 유튜브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그 다음에 이제 보고 이제 다음 수업이 이제 다음 주 제가 영상 언제 또 올릴 거냐면, 7시 이제 월요일 날, 다음 주 월요일 7시에 이제 수업을 할 거거든요. 7시에. 그러니까 7시는 고정이에요. 7시는 고정인데 월, 수, 금 이렇게 해서 제가 3일 이렇게 해서 3일 이렇게 해서 고정을 할 거고요. 다음 수업은 숫자도 하고, 숫자랑 이제 서술이라고 하죠. 이제 1, 2, 3, 4가 있으면 하나, 둘, 셋, 넷도 있잖아요. 우리도 이제 숫자 세는 방법이 좀 한 두세 개가 있는데, 일본도 조금 이제 서수랑 이제 기수가 있고, 요거에서 파생되는 게 날짜, 월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걸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제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JLPT 지금 시험 신청 기간인지 모르겠는데 한번 어느 분이 저한테 N3 수준대에서 물어보시던데 그 N3가 보통 이제 원래는 N1부터 N3까지 해서 N3가 제일 밑에. 네, 안녕하세요. N3가 제일 밑이었는데 이제 이게 바뀌었죠. N1부터 N5까지 생기고 1년도 원래 제가 몇 년 전이었지? 제가 22, 23살 때니까 거의 7, 8년 전이에요. 그때는 이제 후리리님 추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추천 감사합니다. 처음 보세요? 감사합니다. 보면은 그때 이제 7월과 12월 두 번이 생겼고요. 근데 보통 이제 JLPT를 치는데 JLPT가 솔직히 1년에 두 번밖에 없어서 조금 이제 불만이 나시는 분들은 매달 이제 토익처럼 이제 JPT라고 있어요. 토익도 이제 매달 치잖아요. 그런 것처럼 JPT라고 해서 매달 치는 게 있어요. 그거 한번 응시해 보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일본어를 이제 저도 어느 정도 하죠. 이제 웬만큼 이제 현지에서 이제 먹고 살 정도는 하죠. 제가 절대 저도 언어라는 게 어느 정도냐고요? 그냥 먹고 살 정도. 그러니까 저도 언제나 뭐 언어 자체를 잘한다고 하진 않아요. 왜냐면 언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저희한테는 외국어잖아요. 솔직히 한국어도 저희 나 모국어지만 그만큼 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배운 정도를 하는 거기 때문에 먹고 이제 살 정도. 그러니까 번역 일을 한다거나 통역 일을 한다 해도 충분히 통할 정도. 통역 이제 어디든 이제 전문성은 지금 일본이냐고요? 아니요, 일본은 아니에요. 저도 일본을 가고 싶어요. 일본을 가고 싶긴 한데 놀러를 가고 싶은 거지 일을 하러 가고 싶지는 않은데. 통역을 해본 적은 솔직히 없어요. 통역을 해본 적은 없고, 통역이라기보다, 2002년, 아니다, 작년이죠. 작년, 평창 동계올림픽 때 가드맨 하면서 그쪽에서 이제 일본인 분들 응대는 해봤어요. 저도. 그렇게까지 뭐. 아니요. 읽을 수는 있어요. 근데, 국사? 그렇다고 해서, 뭐, 아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 나라랑 이제 근접해 있고 밀접해 있는 게 일본하고 중국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신경을 아예 안 쓸 수도 없고, 그렇다고 뭐 너무 신경을 쓰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근데 한국도 지금 뭐 일자리 없는 거 똑같으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많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월급이 어 일본은 솔직히 저도 이제 그때 한번 갔을 때 대학생분들한테 이렇게 교류회 쪽으로 얘기를 들어봤는데 일본은 이제 급료가 아니 정해져 있다기보다 정해져 있는데 이게 시세가 좀 다르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이제 제 지인이 일본 쪽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뭐 썩 추천이라고까지 할 건 없더라고요. 크리님은 지금 일본이세요? 일본에서 보시는 건가? 어, 일본이시구나. 일본어를 치시길래 보통 이제 한국에서 하시는 분들은 한국어 거의 한국 이제 한글로 치시니까 거의 장난식으로 일본어를 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일본이 뭐 그런 류는 아니고 아직까지. 일본에서 방송도 하시는 분이구나. 그 방송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그 뭐냐 그 제가 듣기로는 그 뭐냐 힘든 일을 거의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거잖아요. 3D 직종. 일은 있어도 거의 다 그런 쪽으로 빠지니까. 어, 괜찮죠. 그런, 그런 쪽에서는 진짜 일본도, 일본보다 한국이 낫다고요? 한국도 뭐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라서. 그렇죠. 보통 한국으로 오시는 분들이 이제 일자리를 가시고 오시는 분들도 많은데, 근데 솔직히 일본도 어디 쪽에서 이제 일을 하느냐에 따라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솔직히 말하면. 저요? 저 좀 되죠. 정도 좀 되죠. 근데
우리나라가 딱 좋은 게 일본보다 좋은 게 그거잖아요. 집값.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전세가 없잖아요. 무조건 월세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월세도 있는 편에 전세가 있잖아요. 아, 음악이요? 음악 같은 경우는 지금 어차피 강의 파일이라서 강의 방송이라서 제가 음악은 따로 안 하고 있는데다가 유튜브에 걸려요. 그거는 저작권에 걸려서 음악은 안 키우고 있는데 전세라는 게 그러니까 일본 쪽에는 없고 우리나라에만 있는 거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전세 이제 해서 좀 이렇게 돈을 좀 조금씩 모으기가 편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전세 같은 경우는 좀 그렇죠. 월세보다는 그렇죠. 근데 월세 이제 한 거의 1년 정도 아니다. 월세 낼 정도의 그 월세에다 보증금 이렇게 할 정도에서 할 거면 차라리 전세 조금 작게 해서 전세로 들어가는 방법이 더 좋죠. 월세 거의 한 좀 더 싼 데로 가면은 그래도 뭐 나쁘진 않아요. 근데 어떻게 아프리카를 하셨어요? 보통 원래 한국 분이세요? 보통 이제 외국 분들은 유튜브를 잘 아시니까 그래서 유튜브 원래 방송을 저도 이제 하는데 그러니까 원래 일본인 여기 아프리카 쪽에서 일본인 이제 일본에서 넘어오신 분들이 많아요. 많긴 많은데 어 보통 이제 보통 유튜브 쪽을 이제 선호를 하시니까 그러니까 일본 현지에서 방송하시는 분들은 애넌이요. 보시면 이제 JLPT라고 해서 재패니즈 뭐였더라? 리스 아니다 리딩이었나 리스닝이었나 뭐 해서 일본어 능력 시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한국에서 하는 건데 제가 어 한국에서 이제 일본어를 얼만큼 잘 쓰냐 이제 능력 활용을 잘하냐 이제 이런 시험인데 이제 N1이 제일 최고 등급 1등급. 일본어로 말해달라고요? 아, 180, 네, 180 만점이죠. 60, 60, 60이니까. 청해 60, 독해 60, 그리고 문법 60 이렇게 해서 60, 60, 60. 맞나? 나도 헷갈린다. 오랜만에. 저 몇 점이냐고요? 제가 보통, 저도 이제 몇 번 쳐봤는데, 저 같은 경우는 한 100,
아니, 합격이 원래 커트라인이 120점인가 그런데 거의 한 110점대 나와요. 저도 이제 그렇게 잘하는 편이 아니라서 시험 같은 경우는 제가 독해에서 거의 말아먹고 이래가지고 독해에서 거의 안 돼서 점수가 좀 안 나와요. 저도. 저는 31요. 네. 아, 100점 합격이구나. 100점에 그러면 거의 90점대 되는 겁니다. 저도 이제 JLPT를 친 게 몇 년 전이냐? 5년, 6년 정도 됐으니까 조금 됐죠, 기간이. 왜냐면 원래는 저도 이제 1월 1문을 전공했지만 이제 또 전공대로 일이 풀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예 전공 포기하고 좀 다른 쪽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좀 적성도 안 맞고 해서 한번 이제 이런 쪽으로 나온 거라서 유튜버 쪽도 지금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요 강의로 유튜버 쪽이랑 아프리카 쪽을 같이 하는 거예요. 저도 하고는 이제 다른 거를 기획하고 싶긴 한데 딱히 지금 없어요. 저도 기획은 하고 싶은데 돈도 없고 어 감사합니다. 솔직히 한 번은 일본 여행 편 해서 제가 이제 녹방 아니다 일본 여행 가서 문화도 이제 좀 일본에는 어떻게 이제 있다 이런 것도 살펴보고 가능하면은 일본 쪽에 이제 있는 인터뷰 가정집이나 이런 데 인터뷰해서 조금 더 알아가고 싶긴 한데 일단 생각은 있어요. 근데 딱히 지금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언젠간 가능하겠죠. 열심히 간바tte 간바리마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이제 월요일날 또 수업은 월요일날 월수금 7시부터 8시까지 하고요. 어, 그때 오시면 또 이제 되고 네, 오늘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마무리 짓고요. 추천과 질차 잘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내일이래. 또 주말 또 잘 쉬시고 일요일날 토요일 일요일 이제 봄이고 이제 가정의 달인데 네 가족들과 잘 쉬시고요. 저는 월요일날 찾아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